네, 오늘 소개드릴 주제는 수학원의 로그와 관련된 베버-페이너의 법칙입니다. 자, 내용이 많이 어렵지도 않고요. 또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학 보고서 주제로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우선 베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감각의 차이를 지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변화량은 이미 존재하는 자극의 강도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여기 있는 두 사람에게 같은 돈, 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준다면 두 사람이 느끼게 되는 자극의 크기는 같을까요? 자,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0원이에요. 1,000원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자산이 10억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제가 똑같이 돈을 10,000원씩 줘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느끼게 되는 그 10,000원이라는 돈의 그 자극의 양은 다르겠죠.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10,000원을 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돈의 양에 따라서 다른 자극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다시 이 베버의 법칙을 보면 자, 이 감각의 차이를 지각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변화량은 이미 존재하는 그 자극의 강도에 비례한다. 자, 이미 존재하는 자극이 만약에 크다면, 자, 10억으로 이렇게 크다면 그 변화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되는 양도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굉장히 시끄러운 곳과 굉장히 조용한 곳이 있어요. 자, 이곳에서 제가 소리를 전달해서 소리 변화를 느끼게끔 하고 싶습니다. 자, 원래 기존 자극이 굉장히 작은 곳에서는 조금만 자극 변화를 줘도 느껴지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시끄럽고 이 소리 자극이 큰 곳에서는 조금의 자극 변화 가지고는 그렇죠, 변화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소음의 크기가 크다면 필요한 양도 굉장히 커지겠죠. 되셨나요? 자, 이게 베버의 법칙이고요. 자, 베버 상수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베버 상수라는 거는, 자,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자,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감각이 변화를 인식하는 최소 비율을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S1이라는 거는 기존 자극이고요. 자, S2는 나중 자극이니까 S2-S1이라는 거는, 그렇죠, 자극의 변화량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가 가능한 최소한의 자극 변화량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자, 일정한 이 베버 상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기존 자극이 작으면 자극 변화도 작으면 될 거고요. 그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요. 만약에 이 분모가 크다면 이 분자도 커야겠죠. 그러니까 기존 자극이 크다면 자극의 변화량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베버 상수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베버 상수가 아까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만약에 이 베버 상수가 작으면 그렇죠, 이 자극의 변화량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민한 감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 베버 상수가 만약에 크다면 자극의 변화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둔감한 감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정도 베버의 법칙을 이해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러한 베버의 법칙을 바탕으로 발달한 게 이 베버-페이너의 법칙인데요. 자, 이 내용은 그 우리의 감각의 강도는 에너지 증가량의 로그 값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희가 에너지의 증가, 예를 들어서 뭐 소리 크기가 1000배가 된다라고 해서 저희의 감각이 그대로 1000배로서 인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에너지 증가량의 로그 값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라는 게 바로 베버-페이너의 법칙인 거죠. 자, 이 내용이 이제 베버의 법칙으로부터 이제 유도가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은 사실 이제 미적분 내용이 조금 필요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제 기존 자극량과 자극의 변화량. 자, D가 붙으면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자극의 양과 자극의 변화량에 따라서
저희가 느끼는 이 감각의 크기, 저희가 느껴지는 그 감각의 크기의 변화량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베버의 법칙이고요. 자, 얘를 저희가 적분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실제로 이 변화량이라는 건 미분이기 때문에 이 반대로 적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 감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수학원에 로그를 활용한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도 이 내용을 필수로 하시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수학적으로 보자면 미적분에 있는 적분 정도를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유도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유도를 하시고, 자, 그리고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그 기준 자극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 자극 S0일 때 그 감각의 크기를 0으로 기준을 잡으면 저희가 이 C를, 저희가 상수 C를 마이너스 K ln S0다 라고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에다가 요 값을 넣으셔서 정리를 하시면 자, 이런 식의 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이제 수학 1을 넘어서는 내용이니까요. 좀 간단히 하시고, 자, 이 식의 모습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자,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S0와 주어지는 자극 S 두 개의 비율 관계가 중요하게끔 들어가 있죠. 자, 아까 베버의 법칙에서 설명드렸어요. 기존에 있던 자극과 새롭게 주어지는 그 자극 변화량의 비율 관계. 자, 그래서 비율 관계가 들어가 있고 얘가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로그를 붙여서 정의하는 게 저희의 감각 강도를 표현하는 데 좋은 식이 된다라는 게 바로 베버-페이너의 법칙. 되셨나요? 자, 그럼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시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소리가 1000배만큼 커진다고 해서 저희 귀에도 1000배의 자극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리, 기준 음압을 P0라고 놓고요. 그리고 주어진 소리의 음압을 P라고 놨을 때 그 두 개를 어쨌든 이제 비율 관계로 정의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식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 식에 로그를 붙여서 얘를 데시벨의 정의로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식에서 만약에 이 소리의 음압이 10배가 됐다고 한번 자각을 해볼게요. 자, 이 소리의 음압이 10배가 됐다면 저희 데시벨은 어떻게 변하냐면, 자, 20 로그 10에, 자, 이 소리 크기가 10배가 됐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 로그 10에, 자, 기존에 있던 P0분의 P 그대로 두고요. 자, 변화한 부분 1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곱하기 10이잖아요. 자, 그러면 로그에서는 곱하기가 결국에는 더하기로 바뀌니까 더하기 로그 10의 10 이렇게 변화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분배하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양의 그렇죠. 더하기 20만큼이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압이 실제로 10배가 되면 저희가 사용하는 이 데시벨 단위에서는 20만큼이 증가하게끔 되는 거죠. 자,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당연히 로그를 사용했으니까 데시벨의 정의에 곱하기라는 연산이 사용된 게 그렇죠. 로그로 가면 더하기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관계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리부터 엄청나게 큰 소리까지 그 음압의 폭이 굉장히 큰데요. 자,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저희가 데시벨 단위를 사용하면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표현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 데시벨의 정의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베버-페이너의 법칙이 사용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예시로는 별의 등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별의 등급은요. 자, 고대 천문학자 히파르코스가 가장 밝은 별을 1등급, 가장 어두운 별을 6등급으로 구분했던 것을 바탕으로 자, 1등급 별이 6등급 별의 100배의 밝기가 되도록 체계화를 시켜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실제로 별이 100배가 밝아졌다고 해서 저희의 시각에서도 100배만큼 밝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베버-페이너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 적절한 비율 관계와 로그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을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들여다보시면 자, 만약에 이 별의 밝기가 지금 이게 밝기인데 별의 밝기가 100배만큼 밝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변하냐면
자, I1 대신에 100 I2가 들어가니까요. 자,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즉, 별의 밝기가 100배만큼 차이가 난다면 그 두 별의 등급 차이는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그렇죠. 5단계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밝은 별을 1등급, 제일 어두운 별을 6등급이라고 논다면 이 식이 딱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그 5등급의 차이가 나는 게 100배만큼 차이가 나도록 얘를 정의를 한 거예요. 되셨나요? 자,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별의 등급이 있는데 어쨌든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아까 1등급 별이 100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이렇게 그러면 20배, 40배, 60배, 80배 이런 식으로 잡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등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 변화를 따르는데 이 1등급 차이가 약 2.5배가 됩니다. 2.5배. 그래서 실제로 이제 2등급 별 같은 게 이제 80배가 아니고 실제로는 약 40배 정도의 밝기를 갖게끔 돼요. 즉 로그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변화들이 이제 지수 변화 형태를 따라가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그 감각기관에 조금 더 맞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베버-페이너의 법칙. 되셨나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예시인데요. 자, 저희가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별이 6등급이라고 하는데, 자, 얘를 기준으로 잡자면, 자, 현재 관측이 되는 가장 어두운 천체가 30등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30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마만큼의 배, 그러니까 엄청 어둡죠. 10의 9승분의 4배니까요. 이제 굉장히 작아지고 굉장히 어두워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가장 밝은 이 태양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등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6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 등급하고 비교를 하면은 32등급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 5등급 차이가 결국에는 100배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이 안에는 이제 5등급이 6번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의 12승 이상의 차이, 약 12.5조 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현재 과학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과 가장 어두운 천체만 비교를 해도 이 밝기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또 이 로그를 사용하다 보면 그 수가 굉장히 이제 작아짐으로써 또 다루기 쉬워지죠. 그런 장점도 있죠. 되셨나요? 자, 다음은 지진의 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진의 강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리히터 규모라는 걸 쓰는데요. 자, 리히터 규모도 저희가 이 기준 진폭을 가지고 비율 관계를 쓰고 또 거기에 로그를 붙여서 정의를 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 리히터 규모가 1이 커지면 실제로 이 지진파의 진폭은 10배만큼 커진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규모가 5와 8이라면 실제로는 이제 규모는 3단계 차이가 나지만 이 진폭의 차이에서는 10의 3승, 즉 1000배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 살펴보실 수 있고, 또 진폭을 벗어나서 저희가 이 지진의 에너지의 차이로 가시면 규모 1의 차이가 실제로는 에너지에서는 32배의 차이가 난다 그래요. 즉 규모가 3배만큼 커지면 32의 3승, 즉 에너지는 3만 배 이상이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나머지 설명들은 이제 앞의 예시들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산성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산성도라는 것은 자, 수소이온 농도에 로그 값을 붙여서 변환한 값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pH 농도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수소이온 농도가 1000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저희의 감각이 1000배를 느끼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베버-페이너의 법칙에 따라서 로그로 변환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만약에 10배만큼 증가한다면, 그렇죠. 로그 10의 10이니까 pH 값은 1마만큼 변화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 pH 단위에서 3만큼 차이 나는 것은 실제로 수소이온 농도에서는 1000배 차이를 의미한다. 자, 되셨죠? 그래서 4가지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이 로그를 사용되는 예시로서 베버-페이너의 법칙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게 사용되는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지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자, 이렇게 로그를 사용할 때 생기는 그 유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수들,
아까 그 별의 밝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그 폭이 넓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크고 작은 수들의 로그를 붙이면 그 수가 확 작아져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를 사용하면 곱셈이 덧셈으로 변환되잖아요. 그래서 곱셈보다는 저희가 덧셈이 더 다루기 쉬우니까 이렇게 연산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지수적 변환을 선형적 변환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로그를 사용되는 것들도 반대로 보면 이제 지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적으로 변하는 이런 관계들에 제가 로그를 만약에 붙여낸다면 자, 이 값들이 1, 2, 3, 4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수적 변환을 선형적 변환으로 바꿔서 다룰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로그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가능한 학생들은 그 베버 페이너의 법칙을 유도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부분까지 하시려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미적분에 있는 자연 로그 적분 부분이 필요하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혹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또 다양한 분야들에서 수학적 작업을 조금 추가해 보셔도 여러분들의 개성 있는 보고서를 쓰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데시벨 말씀드렸는데 이 데시벨 같은 경우에도 물리량의 종류에 따라서 그 데시벨 앞에 붙어 있는 그 K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데시벨의 정의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살펴보시면서 수학적으로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또 진로와 관련된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